오피셜, 햄스트링 손흥민, 끝내 A 대표팀 소집 제외, 직접 소통, 홍명보 감독, 캡틴, 보호 결단 오른쪽 화살표 홍현석 대체 발탁. 캡틴 손흥민, 토트넘, 미 A 대표팀 합류가 끝내 불발됐다. 홍명보 국가대표팀 감독은 햄스트링, 허벅지 뒷근육, 부상인 손흥민을 선수 보호 차원에서 10월 A매치 2연전에서 제외시키기로 결정했다. 대한축구협회는 4일, 손흥민이 왼쪽 허벅지 부상으로 휴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선수 보호 차원에서 10월 소집 제외를 최종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손흥민을 대신해선 홍현석, 마인츠, 이 대체 발탁됐다. 홍 감독은 9월 30일 서울신문로 축구회관에서 이번 달 A매치 2연전에 출전할 26명이 태극전사들을 공개했다. 대한민국은 10일 오후 11시 이하 한국 시각 요르단 암맘의 인터내셔널 스타디움에서 요르단과 2026년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 B조 3차전을 치른다. 그리고 전세기로 귀국, 15일 오후 8시 경기도 용인의 미르 스타디움에서 이라크와 격돌한다. 하지만 손흥민이 물음표였다. 그는 지난달 26일 카라바흐, 아제르바이잔, 와의 2024에서 2025 시즌 유로파리그, UEL 리그 페이즈 1라운드에서 쓰러졌다. 후반 초반부터 햄스트링, 허벅지 뒷근육을 만지며 불편해했다. 토트넘은 11대 12 수적 열세 속에 1에서 0이 불안한 리드를 지키고 있었다. 손흥민은 통증을 참고 뛰는 듯했다. 그는 도미닉 솔랑케의 쐐기골을 터진 후에야 주저앉았다. 솔랑케의 골도 손흥민이 연출했다. 날카로운 오른발 슈팅이 상대 골키퍼 손에 걸려 앞으로 흘렀고 솔랑케가 빠르게 달려와 밀어넣었다. 손흥민은 후반 26분 티모 베르너와 교체됐다. 그는 벤치에 앉지 않고 곧바로 치료를 위해 라커룸으로 들어갔다. 손흥민은 30일 열린 맨유와의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6라운드에서 첫 결장했다. 토트넘은 4일 헝가리 부다페스트의 그루파마 아레나에서 열린 페렌츠바로시와의 UEL 리그 페이즈 2라운드에서 2대1로 승리했다. 손흥민은 회복을 위해 헝가리 원정에 동행하지 않았고 2경기 연속 결장했다. 햄스트링 부상은 무리할 경우 더 큰 화를 초래할 수 있다. 홍 감독은 손흥민을 승선시켰지만 이미 선수 보호가 우선이라고 했다. 그는 손흥민과는 직접 소통했다. 지금 본인이 느끼는 것은 조금씩 호전되고 있다는 것이다. 선수가 지금 당장 경기를 출전할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하지만 앞으로 경기가 남아 출전 여부를 지켜보겠다 면서도 가장 중요한 건 선수가 앞으로 컨디션적인 측면, 체력적인 측면이 중요하다. 나아가 본선에 간다면 본선 경기력에 있어서 우리 팀의 중요한 선수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클럽과 선수 본인, 우리 협회와 팀이 잘 소통하면서 무리시키지 않으면서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손흥민 본인은 어려움이 있더라도 경기에 나가고 싶어 할 것이다. 지금까지 모습이 그랬다. 많은 분들이 바랄 수도 있지만 그런 식으로 무리시켜서 선수를 어려움을 겪게 하고 싶지 않다. 혹시라도 되지 않을 경우에 대한 플랜 B는 준비해놨다. 손흥민 포지션엔 여러 선수들이 뛸 수 있다. 황희찬, 배준호, 이재성 등이 다 뛸 수 있다. 물론 손흥민이 나오지 않았을 때 다른 부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모르겠다. 그 포지션의 대체 선수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홍 감독은 최종 소집 제외 과정에서도 손흥민과 직접 소통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흥민의 공백은 비상사태다. 그러나 어쩔 수 없다. 플랜 B에 기대를 걸어야 한다. 대한민국은 파울루 벤투 감독 시절부터 손흥민이 햄스트링, 종아리, 안화골절, 탈장 부상 등으로 결장한 A매치 13경기에서 9승 2무 2패를 기록했다. 일본과 페루에만 패했다. 아시아 예선에선 손흥민 없이도 잡을 경기를 잡았다. 홍명보는 6일 밤 소집돼 곧바로 출국하는 가운데 해외파는 요르단으로 직접 합류한다. 2. 이미 심리적 해임 상태. 특혜를 일상화. 홍명보 감독 향한 박문성의 거침없는 저격. 홍명보 대한민국 축구대표팀 감독을 향한 박문성 해설위원의 거침없는 발언이 화제다. 박 위원은 3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대한축구협회 감사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 문체부,
중간 결과 발표에 대한 의미에 대해 실제 축구협회 정몽규 회장, 위르겐 클린스만, 홍명보 감독이 특혜를 포함한 규정 위반했다는 것을 공식화했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하루 전날 2일 축구협회 감사 중간 결과 발표에서는 클린스만, 홍명보 국가대표 감독 선임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한 결과 규정과 절차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두 번의 감독 선임 과정에서 모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확인해 발표한 것이다. 특히 문체부는 홍명보 감독 선임에 대해 규정상 권한이 없는 기술총괄이사 이임생가 최종 감독 후보자 추천했으며 홍 감독 면접 과정도 불투명하고 불공정하다고 봤다. 여기에 감독 내정 발표 후 형식적으로 이사회 선임 절차를 밟았다고 결론지었다. 홍 감독의 선임 과정이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한 것이다. 박 의원은 축구협회가 아직 심각성을 모르는 것 같다 면서 어제 결과를 본 사람들은 정 회장 정말 문제가 많구나. 홍 감독은 잘못된 절차로 선임된 잘못된 결과였구나. 인정하기 어렵다. 신뢰하기 어렵다라며 사회적 심판이 됐다고 생각한다. 저는 이미 심리적 해임이라고 본다고 평가했다. 특히 박 의원은 축구협회의 사고방식을 들어보면 되게 옛날스럽다. 지금 이렇게 우리가 욕먹고 잘못이 조금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번 월드컵 예선 잘하고 결과가 좋으면 월드컵 본선 나가서 잘하면 사람들이 박수 쳐줄 거야 라고 생각한다 면서 안 그렇다. 이게 정말 세상 변화를 진짜 잊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의원은 월드컵에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이번에 바로잡고 가자는 것이 축구계 전반의 여론인가라는 진행자의 질문에 저는 그게 훨씬 더 크다고 본다 면서 홍 감독이 해임되든 자진 사퇴하든 해야 된다고 보느냐는 물음에 문제가 있으면 책임지는 것이 상식이지 않나? 일반인의 눈이라고 단호하게 대답했다. 박 의원은 홍 감독이 지금 매우 억울하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자진 사퇴할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는 말에 이제 주장이나 목소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문체부의 감사로 공식적으로 결론이 났으니 진짜 억울하다고 한다면 이런 주장이나 생각 말고 그것, 억울함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번도 제출하지 못하면서 계속 논리만 만들어가지고 계속 그 주장하고 억울하다고 하소연만 한다 면서 어제 그 축구협회의 반박문을 보면 문체부가 발표한 다음 축구협회의 동어 반복이다. 그동안 해왔던 얘기를 똑같이 한다. 아니면 이걸 정말 협회가 썼나 싶을 정도로 궤변을 써놨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인간적인 감정에 대해서는 억울할 수 있겠다고 본다. 홍 감독을 계속 지켜보면서 이분은 특혜를 일상화시켰구나라고 생각했다. 특혜라고 하는 것에 대해 되게 무감각하다 면서 선수 시절부터 정말 최고였다. 은퇴하고 나서 바로 코치를 하는데 원래 그 자격을 주면 안 되지만 월드컵 나간 우리 대표팀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특혜를 줘서 자격증을 줬다고 돌아봤다. 또 지난번 국회 현안질회 때도 물어봤다. 이거 특혜 아니냐 했더니 결과적으로 특혜지만 제가 원한 게 아니라 세상이 날 원해서 된 건데 난 억울하다 항상 이런 식이라며 내가 얼마나 원했냐 원하지 않았냐가 아니라 진짜 이건 특혜구나 인식했다면 받지 말아야 했다. 받아놓고 원한 게 아니다 한다. 그러니까 특혜라고 하는 거에 대해 정말 잘못된 거구나라는 의식이 없다. 그래서 제가 특혜 일상화라고 얘기하는 것이라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계속해서 박 의원은 그러니 울산 HD 팬들에게 바로 저 안 떠납니다. 저 믿으세요. 저는 여러분들과 영원히 갑니다라고 얘기해놓고 일주일 만에 손바닥 뒤집듯이 이제 저에게는 대표팀 축구밖에 없습니다라고 한다. 어떻게 이렇게 말을 바꿀 수 있나? 라고 목소리를 높였다.